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도 김호중 가수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요. 김호중 가수 오늘 출소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이던 김호중 가수가 오늘 가석방으로 5개월 앞서 출소했습니다. 김호중 가수께 하여튼 고생했다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또 축하한다는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중을 좋아하는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도 또 정말 잘됐다 하는 얘기를 또 한번 전해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견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거니까 잘못한 거 아니냐, 죗값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뭐 가석방까지 하느냐, 또 이렇게까지 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김호중 가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출소를 또 축하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법의 기본은 공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DK 여신이 눈을 가리고, 눈을 왜 가리겠습니까? 공평하게 하려고. 눈을 보면은 보고서 편파적일까 봐.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울을. 그 저울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공평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죄가 무거워지고 사람에 따라서 죄가 없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재명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권력으로 빠져나가요. 대통령이라고 재판을 안 받아요. 재판을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소 취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김호중으로 돌아갑시다. 김호중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요. 좋다 이거죠. 벌을 받는 건 맞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저울이 나오는 겁니다. 김호중은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차 대 차의 충돌 사고입니다. 만약에 술만 안 먹었다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된 겁니다. 여기서 도망을 갔다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뺑소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고 미조치라고 합니다. 사고 미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이죠, 매니저라든가 또 회사라든가 뭐 대처를 같이 잘못했어요. 물론 김호중도 잘못했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키운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말이죠, 합의가 됐죠. 그러면 실형 2년 6개월을 받을 그런 죄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교통사고인데, 물론 사고 미조치니 재질이 나쁘니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2년 6개월의 형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괘씸죄라든가 뭔가 이상한 그런 그 판사라든가 법원이라든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다혜하고 비교해 봅시다. 문다혜가 어떤 사고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다혜가 더합니다. 문다혜는 거의 말이죠, 만취순에 술을 먹고서 추돌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사고가 더 큰 사고예요, 사고로만 따진다면. 그런데 문다혜도 말이죠, 여러 가지 그때 보면은 아주 재질이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다혜 집행유예라도 받았습니까? 지금 실형 받았습니까? 문다혜 벌금 받고 마른 거 아니야?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서 적당한 형 주고 끝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문다혜는 그렇게 술을 먹고 운전해도 상관없고 김호중이는 술을 먹고 운전하면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김호중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중은 잘못했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은 뭐 알기로 우습게 알아도 되고 문다혜는 문재인 딸이라서 봐주는 겁니까? 문다혜를 봐준 게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죄를 짓고도 감옥에 안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오고 말이죠. 1심에서 유죄를 분명히 받았는데 2심 가면 무죄가 되고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분명히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가니까 무죄래. 이게 뭡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 제도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에서는 말이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정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을 완전히 다 경찰이 갖게 되는데 이거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되고 공정한 재판이 되고 가능하겠나? 김호중의 예를 보면서 야 이거 김호중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는 사회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비판을 가하면서 조리돌림을 하면서 실형 2년 6개월까지 때릴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가능한 사안이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형 2년 6개월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다. 6개월 정도면 충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고무줄 형량이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AI 재판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AI 판사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 저는 AI 판사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AI 판사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뭐 바둑 두드는 AI가 그까지 판결 못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판결은 쉬운 거예요. A가 좋아하는 거 쫙 집어넣고 B가 좋아하는 거 쫙 집어넣어가지고 판례 검색해가지고서 그리고 법령 검색해가지고서 답을 딱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AI 판사는 말이죠. 1분이면 판결문 써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AI 판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호중의 경우에 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꽁지역을 살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김호중이 그나마 5개월 지금 가석방이 됐는데 5개월 앞서서 나온 겁니다. 오늘 오전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소수사 관계자가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탑승한 채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소 현장에는 팬들과 취재진이 몰렸지만 김호중 씨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는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당초 오는 11월 초에 출소 예정이었으나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해서 출소가 약 5개월 앞당겨졌습니다. 가석방은 통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마치면 수용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다 고려해 가지고서 법무부가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빨리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지만 그때는 가석방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는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사고 직후 소수사 관계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말이죠. 김호중한테만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아주 정말 무거운 이례적인 그런 판결을 때렸다라고 봤는데 2심마저도 그대로 그 형을 유지해 버렸죠. 자, 지난 4월 공식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서 김호중 씨는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하겠다면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 팬들, 하여튼 김호중 씨 이제 나왔으니까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씨도 고생했으니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